개발을 하게 될 때는 충격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충격 시험. 예, 그 충격에 얘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실제 쇠구슬로 네네. 쳐서 장보고2 잠수함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고장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장보고2급 연료전지 모듈 국산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특수전지 영업팀장 하경진 책임입니다. 한국특수전지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죽전지들, 의뢰에 들어가는 죽전지, 그리고 리튬 전지 패키지를 주로 하는 특수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입니다. 지금 요게 실물 사이즈의 3,000톤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주 추진전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3,000톤급 연축전지에 대해서 설명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연료전지라는 전지가 있고 또 연축전지라는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메인 전력은 납축전지에서 나오고 연료전지는 약간의 보조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속에 있을 때는 공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엔진을 돌릴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 추진은 연축전지가 쓰고 보조용으로 연료전지가 납축전지를 충전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 전원인 만큼 기술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한국특수전지만의 특별한 또 기술력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동차용에 쓰는 납축전지를 크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부풀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황산이 들어가는데 황산은 높이에 따라 가지고 성층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밑으로 깔아앉고 위에는 비중이 낮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환을 시켜야 되고, 방전할 때 올라가는 열을 냉각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판도 이게 납으로 만드는데, 납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형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는데,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CSM이라는 동 메쉬를 쓰고 저희가 투블러 타입으로 쓰고 해서 사이즈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데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지인 만큼 뭐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충격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충격 시험. 예, 지금 요거 장슬이 3,000톤급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밀 스탠다드를 적용해가지고 충격 시험을 거치는 제품이고, 충격 시험 이외에 온도, 환경 시험 등등을 다 거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고 나면 군용 다 판정이 나고, 저희는 방사물자로 지정이 되고. 이걸 테스트 하실 적에 어떤 잠수함에 탑재해서 시험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 요게 잠수함에 실제로 탑재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모의로 만들어서 실제 셀을 만들 때 네. 잠수함이랑 같은 모양을 가진. 만들어가지고 충격을 가해가지고 얘가 성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의뢰가 터지면 그 폭발이, 의뢰가 잠수함을 바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 터지면 충격파에 의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에 얘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를 실제 쇠구슬로 네네네. 쳐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209급 잠수함에도 한국 특수전지 연축전지가 탑재돼서 수출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현지 반응을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세척분을 납품을 했는데, 네. 제가 가가지고 용량시험 기술 지원을 하고 오거든요. 기술 지원도 예,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배터리는 결국은 용량이고, 이 용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한 운용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배터리 용량이 이만큼이다, 이걸 보여주면 해군에서 그게 맞춰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반응은 핫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 있다. 왜냐면 뭐 9년, 10년 써도 기본적인 용량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제동 소유하지만 얼마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되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뜯어서 뭐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면 그게 끝까지 가는데, 이게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품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 연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건전지도 오래 쓰면 약간 방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 아예 영구적으로 교체를- 아예 교체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충방전 효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 번 충전을 하면 새 거일 때는 충전 곡선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만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오래 쓸수록 아주 급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아예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근데 그 어뢰에 들어가는 전지도 개발한다고 들어가지고요. 어뢰에 들어가는 전지는 산화은 아연 전지라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지를 왜 납축 전지라 부르냐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성 물질이 납이기 때문에 납축 전지라고 부르고, 어뢰에 들어가는 거는 산화은 아연 전지라고 안에 활물질로 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위 체적당 이제 용량이 높아서 거기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파워를 내야 되니까 화물질로서 저희가 산화은 아연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힘을 내서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산화된 은을 쓰는 것이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동도 하지만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에너지를 조금씩 쓰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뢰 같은 경우에는 발사되자마자 찾아서 터뜨려야 되니까 용도가 좀 다른 거죠. 사실 백상어가 중어뢰인데, 백상어가 어쨌든 저희가 전력화돼서 쓰고 있는 어뢰잖아요. 같이 백상어에 탑재돼서 테스트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뭐 개선이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실전에 사용할 때는 실패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 관리, 저희가 거의 모든 부분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초창기에는 실패도 있었고, 왜냐하면 품질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품질 안정화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희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군도 이제 정보라는 거를 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없으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또 신뢰성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사실은 이제 마덱스 현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다양한 해양 무기체가 이제 수출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특수전지도 같이 참여해서 좀 선도하고 싶거나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잠수함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기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이지 잠수함 전지 자체로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이 수출되어야 저희가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교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 입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저희 제품이 나가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좀 잘 나가줘야 거기 같이 탑재되는 전지도 같이 고평가를 받을 것이니. 예, 그게 하위 부품들 생산하는 업체에 다 똑같은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AIP 체계 잠수함의 핵심이죠.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을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업부 김형석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범한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저희 범합퓨얼셀은 연료전지 전문 업체로서 군수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여러 가지 선박용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스를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잠수함이고, 잠수함 모형 연료전지 모듈이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두셨는데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저희가 오랜 동안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 진행을 해왔는데 2018년까지 개발 완료를 한 다음 장보고3 일본함 도산 안창호함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배치완 세척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료전지 모듈을 다 납품을 완료했고, 최근에 배치2 1번함에 연료전지 모듈을 납품하였고요. 5번, 6번함은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향후 뭐 연속해서 저희가 장보고3 잠수함에 연료전지 모듈을 납품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군수 납품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품질 검증이 됐다는 예. 의미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거나 어떤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많은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보고3 외에 장보고2 잠수함이 있는데 독일의 연료전지 모듈을 장착한 잠수함입니다. 장보고2 잠수함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연료전지 모듈을 독일로 보내서 수리하고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장보고2급 연료전지 모듈 국산화 사업의 과제를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8월에 성공을 했고, 이제 향후 이제 체계화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독일까지 안 가도 국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자립을 했다. 주변의 해군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 많이 좋아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본사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네. 진해 잠수함 사령부랑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연료 전지도 이제 개발하신다고 들어서요. 일반적인 군의 이제 추세가 모든 무기나 이런 체계들이 이제 무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도 2022년 무인 잠수정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한 퓨어셀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여기 스택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전기 에너지는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무인 잠수정은 바다 밑에서 적의 잠수함이나 선박 등을 정찰하는 활동을 하고 수소, 산소, 연료가 다 소진된 다음에 육상으로 다시 나와서 충진하고 다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과제였나요? ADD 국가 과제였습니다. 예. ADD에서는 어떤 평가를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당시 방송 매체에서 이 시운전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과제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잠수함이 해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이제 해군 잠수함 교체 사업을 HD 현대랑 뭐 하나오션이랑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에서 트라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두 회사가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수주를 하게 될 경우는 저희 회사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출용 잠수함 연료전지 개조 개발 사업도 지금 과제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장보고 3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콤팩트하고 중소형 잠수함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개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요구도에 따라서 연료전지도 예. 다양한 파생형으로 예, 만들 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예, 가장 세계에서 많이 보급된 게 1200톤급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근해에서 운용을 하려면 잠수함이 규모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 잠수함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빌리티용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료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같이 협업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 저희는 이제 선박용 연료전지, 해상에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용 연료전지를 지금 여러 과제를 통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도 조금 생각하시는 미래 국방 에너지 자원. 아,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 마덱스 때도 뵀는데 네. 이번에 또 뵙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아, 예.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오션에서 특수선 국내 영업을 맡고 있는 조용준 팀장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하나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보고 1, 2, 3급 잠수함의 모든 타입을 건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출형 잠수함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모형은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인데요. 장보고 3 배치 2 선도함이 금년 내 진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주요 탑재 장비 하부에 전부 다 탄성 마운트 및 탄성 플랫폼을 배치해서 소음과 진동을 매우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잠수함이 장보고 2급 잠수함에 비해서 배수량은 2배가량 정도로 큰데 수중 방사 소음은 거의 유사할 만큼 정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발사 장치, 수평 발사 장치, 연료 전지 체계, 그 다음에 통합 양각 마스트 같은 주요 장비를 저희 하나오션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130여 종의 탑재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부 쪽에 보시면 이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가 있는데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 유일하게 SLBM 발사 체계를 가지고 있고 21년 9월에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SLBM을 성공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북한,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성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체계하고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해서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긴 자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보다 더 긴 자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전 세계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타국 군인분들이 되게 유심히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 수출 시장에서도 약간 조금 눈독 들이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능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캐나다에 프로모션하고 있는 잠수함은 여기에서 세일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북극 작전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뭐 영역을 좀 더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잠수함이죠.
지난번에 이제 김일홍 상무가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전에는 독일한테 배웠던 국가가 이제는 독일이 견제하는 국가가 됐고 플랫폼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은 거의 다 따라잡거나 저희가 오히려 앞선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30여 종의 장비를 국산화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주요 장비들에 대해서는 국산화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바람까지 좀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의 거의 95% 정도까지는 저희가 따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오히려 저희를 경계할 만큼 기술력으로는 저희가 거의 뒤질 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선진국 해군에서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쪼는 잠수함이에요, 저게. 독일이 잠수함을 지금 저희를 어느 정도로 경계하냐면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없이 하면 걔네들은 저희한테 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나요? 아니요, 그거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무장 발사 체계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함수 무장 체계가 ATP 방식이라고 해서 영국의 밥콕사가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에어 터바인 펌프라는 방식으로 이제 발사관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수평 발사 장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개발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워터램 방식이라고 해서요. 하나오션의 방산기술연구센터하고 제품전략기술원 이런 데서 협업을 해가지고 무장 발사관을 개발하고 있고 다음에 나올 장보고4 잠수함에는 영국의 밥콕사의 무장 발사관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체 기술로 함수 수평 발사 장치까지 하바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목표로. 아예 4 버전으로 네네, 가는 거군요. 장보고4인데 지금 현재 노후화된 214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세력이고요. 지난달에 개념 설계 사업을 수주해서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8년 정도 오버가 되면 기본 설계에 준하는 개선 설계를 통해 가지고 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산 무장 발사 체계가 들어간다. 그걸 목표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라인업에 이제 수평 발사 장치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죠. 사실은 방금 전까지 그 포르투갈과 MOU 협약식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포르투갈 해군하고 무슨 MOU를 했나. 근데 800톤급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자는 MOU였습니다. 연구 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자. 포르투갈 해군이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신화된 소형 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HD 현대중공업이 소형 잠수함 개발도 성공했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같이 협력해서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수출한 함정들이 이미 해외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지금 12개 함정을 수출했고 페루도 저희들하고 손잡고 시마조선에서 현지 건조 방식으로 페루 해군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런 실적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잠수함도 3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데 호위함도 우리 필리핀에 수출한 3,200톤급, 페루에 수출한 3,600톤급, 그리고 6,500톤급 호위함, 이 수출용 호위함으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크기를 준비한 이유는 세계 해군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나라별로. 작년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아깝게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톤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톤수가 적어서. 네. 왜냐하면 호주는 대항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군에 공급하는 그 정도 호위함으로는 대항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류나 어떤 재보급 없이도 항속 거리, 작전 기간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하는 호위함보다 2배, 3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미래에 확장되는 미래용 장비도 더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모델을 가지고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고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로 사우디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미국 군함들을 정비 사업하는 그런 MRO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현대도 좀 관여하는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력 함정인 이지 구축함을 만드는 헌팅턴 인갈스와 지난 4월 달에 기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 헌팅턴 인갈스가 1년에 매출이 16조에서 17조 원입니다.
한 기업이 함정만 만드는데 매출이 그 정도입니다. 저희 HD 현대중공업 1년 매출이 14.5조, 15조 원입니다. 1년에 한 50척의 상선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과 방산만 하는 기업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큰 매출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인갈사와 같은 조선소 4개 기업이 7개 조선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7개 조선소에서 모든 미국에 필요한 함정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년에 3척 정도의 이수구축함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 생산량이 떨어져서 네, 떨어졌어요. 1년에 1.6척의 이수구축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생산성을 2배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와 인갈사가 손을 잡은 이유는 그 생산성을 2배로 높이겠다. 그 기술 협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갈사 매출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는 기술 지원으로, 기자재 공급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주는 그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우리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전략은 우리가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의 조선소를 재건해서 생산 능력을 2배, 3배 확장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사실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협력부터 우리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읍소하는 것처럼 들렸을 건데 정말 우리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K 해양방산 갖고 있는 역량이 정말 대단하고 그 가치가 정말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까지 발휘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모든 사회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를 충분히 우리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HD 현대는 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기본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당연히 HD 현대가 KDX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했던 업체가 상수 설계 한 건조를 안 한 적은 없었는데